오늘의 사연글은 근본 없는 놈의 시를 받았다며 만삭인 나를 맨몸으로 내친 새엄마, 18년 후 아들과 함께 대문을 열자 나를 버린 친정이 쑥대밭이 되는데 라는 사연인데요. 그럼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익명으로 저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네요. 하지만 저를 어릴 때부터 봐온 사람이 아니라면 과연 저를 완벽하게 이해해 줄 사람이 있을까 싶어 익명의 힘을 빌려 이곳에 끄적여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빠라면 재혼을 하지 않을 것 같아 아빠를 선택했고, 그렇게 나름 저 또한 노력 많이 하면서 아빠와 둘이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2년 만에 아빠는 재혼을 하셨네요. 어린 나이였던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새로운 여자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싫었고 엄마를 대하듯 행동해야 하는 건 더더욱 싫었죠. 그런데 가장 최악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빠가 새엄마에게 아주 푹 빠져서 새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신혼 초 새엄마는 본인을 은근히 무시하던 제가 안이 꼬웠던 건지 아빠에게 한 소리 했고, 아빠는 제 방으로 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연아, 왜 아직도 엄마한테 아줌마라고 부르는 거니? 아빠라면 처음 보는 여자한테 엄마라는 말이 잘 나올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잖니. 얼른 엄마라고 부르는 연습도 좀 하고 자연스레 엄마 소리가 나와야 집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내 생각도 좀 해줘요, 아빠. 나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다 어색하고 불편하다고요. 세연아, 그러지 말고 노력이라도 좀 해줘. 아빠가 이렇게 부탁할게, 응? 그리고 왜 아빠는 나한테만 그래요? 솔직히 아줌마가 나한테 엄마처럼 다정하게 굴었다면은 제 마음이 이렇게까지 안 열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줌마는 아빠만 좋아하고 저는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줌마를 엄마처럼 대할 수 있어요? 그건 엄마도 어색하니까 그렇지. 엄마도 많이 노력할 거야. 이렇듯 아빠는 제 태도가 바뀌길 기대했지만 전혀요. 새엄마는 아빠가 있을 때만 저를 찾았지 아빠가 출근하고 나면 저는 거의 없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밥도 저 혼자 차려 먹는 날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도 나름 살만했습니다. 적어도 아빠는 제 친아빠이니 제게 관심 가져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빠에게 의지를 더욱 많이 했고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독립적 성향을 갖게 된 계기가 생겨나는데 바로 새엄마의 임신이었습니다. 새엄마가 임신 소식을 알리자 아빠는 펄쩍펄쩍 뛰며 너무나도 좋아했고 임신 내내 새엄마가 새벽에라도 먹고 싶은 음식을 말하면 아빠는 당장 나가 어떻게든 구해오는 사랑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저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죠. 아이가 태어나서는 더 과간으로 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안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물론 아빠는 제게 줄 관심을 동생에게 나눠준 것뿐이지만 그래도 저는 꽤 많은 양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땐 저도 미성년이고 한창 예민할 시기니까요. 그래서 가족끼리 외식을 할 때면 아빠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세연아, 우리 오랜만에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하지만 저는
새엄마와 그의 아들까지 우리에 속한다는 게 너무나 싫었기에 이렇게 대답했죠. 아빠랑 나랑만 가면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지. 그럼 엄마랑 세주가 서운해할 거야. 아빠 야근할 때면 나 빼고 새엄마랑 세주만 나가서 외식하고 올 때도 많단 말이에요. 에이, 그건 네가 싫다고 말했겠지.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건 네가 물으나 마나 싫다고 할 걸 아니까 그랬겠지. 아빠, 미워. 세연아, 그러지 말고 이제 시간도 꽤 지났는데 좀 친해져 주라, 응? 솔직히 안 친해지면 세연이 너만 손해 아니야? 불편하고 외롭고. 내가 외로운 걸 아빠는 알긴 알아요? 그럼 오늘 외식은 안 나가는 걸로 알게. 그러면서 아빠는 방을 나갔고 저는 그럴 때마다 빈집에서 혼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고 바로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고 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자취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꿈은 현실이 되었고 저는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하고 나서도 대학교 1학년 때는 놀식이라고 하지만 혼자서 잘 살아나가려면 어떻게든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한다는 집념 때문에 저는 그때 역시 고3 때처럼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는 친구와 함께 집을 얻어서 자취를 하며 인턴 생활을 했고 바로 정규직 전환이 되어 나름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워낙에 어렸을 적부터 제 인생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 일 역시 누가 뒤에서 쪼지 않아도 알아서 빠릿하게 했고 그 덕에 완벽한 신입사원 타이틀을 얻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생활도 3년을 하니 소위 요즘 말로 번아웃이 오더군요. 번아웃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도의 피로를 느끼며 이로 인해서 무기력증과 자기 혐오 등을 느끼는 현상인데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은 건 물론이고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일만 하니 저는 언제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순간 너무나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해서 인생을 살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고요.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다고 그렇게 외로운 삶을 살던 때 더 이상 저를 외롭게 하지 않을 남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제 남편인데요. 회사 거래처 직원으로 만났는데 저와 견주어도 될 정도로 본인의 삶과 하는 일에 있어서 늘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면은 서로 공감해주는 부분도 많았고 웃음 코드도 잘 맞아서 사귀게 되었죠. 저는 남편 덕분에 번아웃마저 사라지며 다시 열정 가득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렇게 3년쯤 만났나 남편과 저는 슬슬 결혼 생각을 하던 중에 남편이 제게 나름 충격적인 발언을 하더군요. 세연아, 있잖아. 내가 너한테 말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데? 너 땡땡 회사 알아? 아, 응. 거기 물류 쪽 회사 아니야? 맞아. 우리 아버지 회사야. 어? 뭐라고? 남편이 말한 회사는 잘 나가는 중소기업이었고 한마디로 남편은 부잣집 아들이라는 소리였죠. 그런데 왜 자기는 그 회사에서 일 안 하고 어릴 적부터 주변에서
부러운 눈길을 한 몸에 받고 자랐거든. 나는 부잣집 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없고 흥미 있어 하는 일이 없어도 괜찮다고. 돈 많은데 무슨 걱정이냐고. 너 같은 부잣집 도련님은 우리처럼 경쟁하고 싸우면서 잘하지 않아도 돼서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이야. 아, 그런 눈길이 부담이었던 거야? 나는 그게 싫었어. 나 역시 돈에 기대어 한량처럼 사는 삶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고 힘들게 일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내가 번 돈으로 내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 그럼 지금 집에서 도움받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거네? 응, 내가 살던 집도 월세였는데 얼마 전에 돈 모아서 전세로 바꿨어. 새삼 자기가 정말 대단하네? 그래서 세연이 너한테 굳이 내 집안 배경을 말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 어차피 나랑 결혼해도 우리 집에서 무언가를 해주길 기대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거든. 그냥 지금처럼 평범하고 소소하게 살고 싶어. 나야 좋지. 나야말로 평범하게 진짜 행복한 거란 걸 잘 아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런 저희 남편의 가치관까지도 사랑했습니다. 저와 너무나 닮은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도 생각했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고 저는 남편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남편의 집안을 말하지는 않을 생각이었어요. 보나마나 친정에 남편네 집안이 돈이 많다는 것을 말하면 새엄마는 욕심 부릴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친정에 도착을 했는데 새엄마는 음식은커녕 과일마저 내오지 않고 결국 제가 급하게 근처 과일 가게로 가 과일들을 사왔습니다. 물론 남편은 부모님 선물로 최신형 휴대폰을 드렸고요. 그런데 선물까지 받은 새엄마는 남편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땡땡 기업에 다닌다고? 네, 현재 대리직으로 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시고 아버지는 이미 정년퇴임 하셨습니다. 자네는 모아둔 돈은 좀 있나? 적어도 세연이 고생시키지 않을 만큼은 모아뒀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새엄마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고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뻘쭘하게 쳐다만 보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빠는 바보처럼 새엄마 눈치만 살살 살피다가 아이쿠 젊은 애들 이렇게 오래 앉혀두는 것도 실례지. 어서 가봐요. 선물 너무 고맙고 다음에 밖에서 내가 맛있는 밥 한 끼 사줄게 하면서 저와 남편을 보냈죠. 그때 저는 새엄마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걸 참 다행으로 여기고 있어요. 가난한 것도 아니고 평범하다는 사람도 저렇게 표정을 찡그리는 걸 보면 그냥 저와 제 남편이 마음에 안 드니 트집을 잡는 것뿐이라는 걸 알거든요.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 바로 다음날 새엄마는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결혼 다시 생각해라. 왜요? 왜긴 볼 것도 없는 놈을 물어와 놓고는 뭘 물어봐? 볼 것도 없다뇨?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반듯한데요. 그리고 결혼은 제가 하지 새엄마가 해요? 잔말 말고 이미 네 아빠한테도 말해뒀어. 곧 너희 둘 결혼 반대한다고 나오실 거야. 제가 뭐 아빠 말이면은 깜빡 죽는 줄 아시나 본데 새엄마가 반대를 하건 아빠가 반대를 하건 저랑 아무 상관없고요. 저는 이 사람 아니면은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1시간쯤 시간이 흘렀을까
귀신같이 아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네, 아빠. 안 그래도 아까 새엄마한테 연락 받았어요. 결혼을 반대하신다고요? 사실 나는 남자고 보는 눈이 잘 없잖니? 물론 니들 문제이긴 하지만 엄마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게 아닐까? 그렇게 말하는데 아빠에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너무 바보 같고 호구 같고 언제까지 새엄마한테 붙잡혀 살 건지 속이 터져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빠, 아직도 모르겠어요? 새엄마는 그냥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어떤 남자를 데려오건 그냥 다 꼴보기 싫고 내가 결혼해서 좋은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싫은 거라고요. 아빠는 항상 내가 문제라고 말하지만 절대 아니라고요. 모든 문제는 다 새엄마한테 있어요. 아빠 몰래 나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무시하고 증오한다고요. 그렇게 말을 다 뱉고 무작정 전화를 끊었고 흥분한 저는 만약 부모님이 끝까지 결혼을 반대하신다면 그냥 반대하는 대로 저희 부모님 없이 결혼을 진행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제가 처음으로 화를 내자 당황한 아빠는 뭔가 깨달은 게 있긴 한 건지 새엄마를 설득시켜 결혼식 일주일 전 겨우겨우 결혼을 허락받았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물론 신혼이어서 더 그랬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달달하고 같이 있으니 안정감도 배가 되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거기에 경사로 신혼 1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어 남편이 난리가 나 저를 위한 깜짝 파티까지 열어주었네요. 저는 임신을 함과 동시에 일을 그만둔 뒤 남편의 돌봄을 받으며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던 중 남편이 갑작스레 장기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남편이 돌아올 때쯤이면 제가 이미 출산한 후여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장기 출장 못 가겠다며 회사에 선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에게 잘 다녀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걱정을 심하게 하던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무래도 나는 당신 두고 출장 못 다녀오겠어. 그럼 어떡하려고? 회사 그만두기라도 할 거야? 어쩌지? 미치겠다. 정말 홀몸도 아닌데 혼자 지내면서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내가 애도 아니고. 그래도 너무 불안하단 말이야. 그럼 임신 동안에 친정에 가 있을게. 그럼 됐지? 친정에? 당신 친정 싫어하잖아. 근데 어쩌겠어. 당신이 나 혼자 지내는 꼴은 절대 못 보겠다는데. 그럼 나야 너무 안심되긴 하는데 괜찮겠어? 당연하지. 아무리 싫어도 우리 부모님인데 나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하겠어? 그건 그렇지. 그래, 그럼 나 출장 가기 전날에 데려다 줄게. 아니야, 공항까지 배웅 갔다가 나 혼자 알아서 갈게. 그렇게 남편을 공항까지 배웅해주고 난 뒤 저는 친정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새엄마 밑으로 왜 다시 기어 들어가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30에 접어든 어른이고 아빠 역시도 사이가 없는 동안에는 집에 들어와서 살라며 권유하셨고요. 실제로 친정에 들어간 후 아빠는 오랜만에 딸과 함께 지낸다며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일을 유독 찾았기에
아빠는 온갖 과일을 다 사다 놓는 등 정성을 쏟으셨죠. 그런데 역시나 새엄마는 제가 집에 들어온 후로 저를 너무나 안 입고 온 시선으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팍팍 냈는데 저는 이제는 하도 흔하게 벌어지는 일인지라 신경도 안 썼고요. 그런데 저도 참을 수 없던 행동을 보이고 만 거죠. 아빠는 등산이 취미였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저와 새엄마 그리고 배다른 남동생을 두고 등산을 간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누워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방에서 새엄마가 나오더니 저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일어나, 앉아서 봐. 너 때문에 세주가 앉을 곳이 없어서 나오지를 않잖아. 세주 나오면 제가 알아서 앉을게요. 몸이 불편해서 그래요. 하여간 말투며 태도며 다 마음에 안 들어. 제가 굳이 새엄마 비위 맞출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말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어디서 근본 없는 놈의 씨를 받아와서는 잘 하는 짓이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솔직히 네 남편 뭐 볼 게 있다고 결혼까지 해선 씨까지 받은 거야? 돈이 많기래 아님 외모가 출중하기래 하다못해 본인 집도 없는 놈을. 저기요, 말씀 가려서 하세요. 저 진짜 못 참겠으니까. 지금 엄마한테 저기요?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만약 그쪽이 진짜 내 엄마라면은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 개무시하고 꼽준 사람이 누군데요? 더러워서 나가 살겠다니까 아빠 없는 곳에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고 임신한 딸 보고는 근본 없는 놈의 씨? 그게 무슨 엄마예요? 그냥 같이 동거하는 아줌마일 뿐이지. 그렇게 말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흥분해서 화를 씩씩 냈지만 시간이 좀 지나자 내가 좀 말을 심하게 했나 후회가 되더군요. 그래서 기회를 엿봐 그래도 한참 어른이니 사과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엄마는 제게 미안한 감정은커녕 아빠에게 쪼르르 달려가 곧장 제 흉을 없는 것까지 과장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말 이렇게는 못 살아. 뭐? 왜 또 그래? 당신 딸 세연이 걔 정말 왜 그래?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막대? 응? 정말 엄마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세연이가 뭐라고 했어? 나한테 막 대들잖아. 세연이 임신 중이잖아. 한창 예민할 때인데 당신이 좀 봐줘, 응? 아니, 난 절대 못 봐줘. 쟤랑 나랑 인연을 끊든 아니면 세연이가 나한테 무릎을 꿇든 둘 중에 하나야. 드러나 보자. 세연이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는데? 평소에 당신 없을 때 나 엄청 무시하는 거 알아? 세주가 거실로 나가서 TV라도 보려고 하면은 세연이가 소파 다 차지하고 벌러덩 누워서 세주 TV 하나 못 보게 하는 건 기본이고 내가 양보 좀 하라니까 그쪽이 무슨 엄마냐면서 화내고 그래 나한테 엄마라고 안 하고 그쪽 하는 거 정말 속상하지만 그렇다 쳐. 그런데 세주한테까지 그러는 건 너무하잖아? 나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고. 뭐? 세연이가 그랬단 말이야? 에이, 설마. 당신,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물론 그건 아니지만 난 이제 더 이상 세연이한테
이렇게 모욕받으면서 못 살아. 나 걔랑 연 끊어야겠어. 일단 내가 말해볼게, 응? 그리고 아빠는 곧장 제 방으로 와 제게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양은 이미 조금 화나 있었고요. 세연아, 아빠가 뭐 하나 물어보자. 뭐요? 너 평소에 네 엄마 무시하고 그러니? 일방적은 아니고 서로 무시해요, 보통은. 그럼 네 엄마한테 엄마도 아니고 새엄마도 아니고 그쪽이라고 불렀어? 아니, 그건 화가 나서. 아니, 새엄마가 먼저. 잠깐, 내 말 먼저 다 듣고. 그럼 너 세주 TV도 못 보게 하고 그랬니? 세주가 TV 보러 나온 것도 몰랐어요. 알았음 보라고 했겠죠. 어쨌든 결국 네 엄마 말이 다 맞았던 거구나. 네? 뭐가요? 나는 널 믿었는데 너 정말 왜 그러니? 언제까지 그럴 건데? 아빠는 그대로 제게 화를 냈고 저는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버무리다가 결국 저 또한 울분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새엄마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황당한 건 아빠 태도예요. 나도 10수년 전부터 아빠한테 누누이 말했잖아요. 새엄마가 나 못 살게 군다고. 내가 말할 땐 한귀로 흘렸으면서 왜 새엄마가 말하니까 나한테 와서 이렇게까지 화내는 건데요. 나 뭐 어디서 주워온 딸이라도 되는 거예요?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됐다. 얘기 그만하자. 나는 이제 더 이상 네 편 들 수가 없어. 집사람한테 너무 미안해서. 아빠는 그 말을 끝으로 제 방을 나갔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아빠가 출근한 틈을 타서 새엄마는 기세등등한 얼굴로 저를 나가라고 소리치며 내쫓았습니다. 근본 없는 놈의 씨를 받았다며 소리치고 만삭인 저를 맨몸으로 내친 새엄마. 정말 계모가 따로 없죠. 저는 새엄마와 함께 살면서 나름대로 멘탈이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군요. 신혼집으로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데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인 남편은 지금쯤 한밤중일 테지만 저는 제 감정에 못 이겨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언제 와? 알잖아. 아직 한 달 반은 더 남았지. 근데 당신 지금 울어? 응, 나 진짜 미치겠어. 왜? 무슨 일이야? 새엄마가 나 내쫓았어. 아빠는 새엄마 편으로 완전히 돌아섰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세연아, 내가 지금이라도 갈까? 아니야. 일 마무리 잘 하고 와. 내가 어떻게든 멘탈 잘 붙잡고 있을게. 미안해.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이후 저는 신혼집으로 도착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 지친 저는 씻지도 못한 채로 안방으로 가 냅다 들어 누운 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흘렀을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저를 깨우더군요. 세연아, 아가, 일어나봐. 저는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깼는데 제 앞에 계신 분은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종우한테 도와달라는 연락받고 놀라서 달려왔지. 너 데리러 왔어. 저를요? 응,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그게 훨씬 편할 거야.
우리 집은 가정부도 계시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말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괜찮아. 불편해하지 말고 친정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 거실에 짐 그대로 있던데 그것만 챙기면 되니? 네. 그리고 저는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몇 번 인사차 온 적은 있었지만 방 구석구석 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제게 쓰라고 주신 방을 보니 무슨 공주님 방이 따로 없더군요. 저는 방을 한번 둘러보고는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거실로 나와 시부모님과 마주 앉아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 그러자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대답하셨고요. 감사는 무슨, 오히려 내가 더 고맙지. 어머님이 왜? 그동안에는 종호가 너무 독립적인 아이여서 우리한테 무언가를 부탁한 적도 없고 기댄 적도 없었거든. 그런데 그런 종호의 행동이 부모로서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한 일인 줄 아니? 자식이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기대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늘 아쉬웠어. 그런데 세연이 네가 들어오고 나니 종호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날이 올 줄이야. 세연아, 너는 정말 복덩이야. 복덩이,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그만 울컥하며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마음을 다 꿰뚫고 계신 듯 애석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 토닥여 주셨고요. 이후의 생활은 말 안 해도 예상하시겠지만 정말 호화로움의 끝이었습니다. 환경도 쾌적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가면 명품은 아무렇지 않게 사주시고 이런 부잣집 며느리의 삶은 정말 처음이었죠. 그리고 저는 안정적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몇 주 후 남편도 귀국을 했고요. 남편이 귀국 후 한 가지 변화한 점은 제가 시댁에 머물러 있는 동안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끈끈해져서 남편도 덩달아 시부모님과 친해졌다는 거였죠. 그리고 몇 개월 후 시아버님은 조심스레 남편에게 이제는 본인 회사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저 역시 그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하니 남편도 고민 끝에 흔쾌히 이직을 했고요.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훨씬 풍족하고 심적으로도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18년의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저는 어느새 중년 여성이 되었고 제 아들은 한창 예민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되어 저는 아들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평범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가는데 전화 한 통이 울리더군요. 여보세요? 혹시 장세연 씨 휴대폰 맞나요? 목소리가 조금 늙었지만 저는 바로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새 엄마였죠. 왜 전화하셨어요? 혹시 집에 좀 와줄 수 있을까? 이제 와서 왜요? 네 아빠 알츠하이머에 걸렸다. 뭐라고요? 조기 치매라고. 그런데요? 그런데라니, 네 아빠잖아. 저랑 연근 짜고 내쫓은 건 당신들이잖아요. 네 아빠는 치매에 걸려서 돈을 벌 수도 없고 나는 늙었는데 세주는 아직도 취업 준비생이고 그럼 어쩌자고. 네가 우리 집 장녀인데 책임질 건 져야지, 응? 이렇게 부탁할게.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아빠의 치매 소식을 들으니 한 번은 가봐야겠다 싶어서 저는 친정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이 어디에 가느냐고 물었고 엄마의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 본인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싶다며 데려가 달라고 조르더군요. 그래서 생각한 게 초라해진 새 엄마에게 난 이 정도로 잘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저와 아들 모두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집은 너무나 초라해서 형편없었고 그렇게 18년 후 아들과 함께 친정 대문을 열자 새엄마는 명품으로 치장한 저와 아들을 보자마자 눈이 튀어나올 듯 쳐다보며 제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뭐가요? 아들,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아들, 인사드렸으니까 잠깐만 엄마 차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아들을 보낸 후 새엄마와 저는 다시 얘기를 이어나갔죠. 아, 제가 말씀 안 드렸구나. 시댁이 워낙에 부잣집이라 그렇게 됐어요. 말도 안 돼. 그때 분명 사위는 평범한 집안에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고. 보나마나 부잣집인 걸 밝히면은 당신이 어떻게 나올지 뻔한데 제가 미쳤다고 그걸 말하겠어요? 당신이 나를 버려준 덕분에 제가 이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새엄마. 그걸 왜 이제야? 그럼 네가 우리 책임져주면 되겠다. 오히려 잘된 거네. 죄송하지만 저는 절대 그럴 생각 없고요. 아빠 어딨어요? 안방에. 아빠 요양원에 보내세요. 그 돈은 제가 책임질게요. 그럼 우리 세주는? 날 버린 당신까지 내가 책임져야 해요? 그래도 나는 네 엄마잖아? 나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엄마로 생각한 적 없어. 잘 생각해봐요. 당신도 나를 한 번도 딸로 생각한 적 없잖아요? 그러자 새엄마는 그제야 목 놓아 엉엉 울며 사죄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잘못했다. 나 버리지 마, 응? 아니,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세주라도 좀 봐줘. 내가 당신들을 버리는 게 아니고 이미 18년 전에 당신들이 나를 버린 거예요. 말은 바로 해야죠. 그리고 세주도 그 나이 먹도록 아직 취업 준비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얼른 회사 급 따지지 말고 일부터 시작해서 본인 엄마 먹여 살리라고 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집을 나섰고 이후 아빠는 요양원에 보내드렸습니다. 몇 번이고 새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차단해 놓으니 직접 찾아오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가끔 요양원에 가 아빠 얼굴 한번 보고 하는데 아빠가 아직 심각한 상황은 아니인지라 가끔은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면 계속해서 반복하며 눈물로 제게 사죄를 하곤 하세요. 우리 딸, 세연아, 아빠가 늘 미안해, 응? 알아요.
내가 뭐에 미쳐서 너한테 그렇게 평생 안 씻길 상처를 남기고 아빠가 미안하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난 적어도 18년 동안 한 번 정도는 나한테 전화해 줄 줄 알았어요. 하고 싶었는데,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 너한테도 집사람한테도 다 너무 미안해서. 왜요? 네 엄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알지? 아빠, 새엄마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딸과 아빠의 관계를 망치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픈 아빠를 데려가라고 말하는 게 그 사람인데 도대체 뭐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집사람 왜 안 와? 왜 나보러 안 와? 이젠 새엄마한테 아빠가 상처받을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깨닫길 바래요. 또 올게요, 아빠. 다음번엔 아빠가 좋아하는 갈비찜 싸가지고 올게요. 응, 또 와. 그렇게 마음 아픈 아빠를 뒤로 하고 저는 다시 제 인생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지금은 아빠에 대한 안 좋은 감정도 거의 다 풀린 상태입니다. 그래도 가족이고 아빠인데 아픈 모습을 보니 마음이 여려지더라고요. 제 인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련도 많았지만 그만큼 많은 복도 받은 것 같아요. 확실한 인과응보 이야기인 것 같아 여러분들께 이런 삶도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감사합니다.